이 목걸이, 설마 그때 그 아이가?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한 아버지가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작은 목걸이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진실의 시작. 과연 이 모든 우연이 진짜 우연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 그랜드 팰리스 웨딩홀의 대연회장에는 이른 오후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동훈의 아들 유준과 최미나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태섭은 네이비 블루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웨딩홀 입구를 들어섰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성공한 기업인다운 품위를 풍겼습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은 아내 비나가 함께 걸었습니다. 여보, 동훈이가 정말 좋아하겠어. 아들이 이렇게 멋진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서 말이야. 비나가 웅장한 웨딩홀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동훈이 그 녀석도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아들 장가 보내니 마음이 놓이겠어. 태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오랜 친구인 정동훈과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큰 사건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지만 태섭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25년 전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갔던 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과 사설탐정까지 동원해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과 죄책감은 지금까지도 태섭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네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신랑 유준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헌남이었습니다. 태섭은 유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아, 오늘 정말 멋있구나.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유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섭은 유준의 손을 잡고 축하의 말을 건네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유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보름달 모양의 은색 펜던트였습니다. 태섭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2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에게 걸어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준아,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태섭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유준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건데 어머니가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걸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섭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웨딩홀의 밝은 조명 때문에 뒷면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니? 네, 있어요. 새벽 4시 25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태어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벽 4시 25분. 그것은 분명히 25년 전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태섭은 비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비나도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유준이 태섭의 얼굴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아. 그냥 목걸이가 예뻐서 그랬어. 태섭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유준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유준이 손목 시계를 차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시계 아래쪽으로 작은 검은 점이 보였습니다. 태섭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아들에게는 왼쪽 손목에 작은 콩알만한 모반이 있었습니다. 설마 그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준아, 죄송한데 시계 좀 볼 수 있을까? 같은 브랜드를 쓰고 있어서 말이야.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유준이 시계를 풀어서 태섭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태섭의 눈에 유준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검은 모반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섭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걸이, 출생시간, 모반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유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섭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유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준아. 정말 좋은 시계네. 결혼식이 시작되고 태섭은 자리에 앉았지만 내내 유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모습, 신부와 함께 서 있는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한 결혼식 분위기와는 달리 태섭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섭은 동훈을 찾아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유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훈아, 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그래, 고마워. 우리 준이가 자랑스러워. 동훈이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아 씨는 어디 계시지? 오늘 주인공 어머니인데 인사도 못 드렸네. 태섭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유준의 양어머니인 선아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선아는 저기 신부 쪽 가족들과 인사하고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동훈이 아내를 찾아 손짓했습니다. 잠시 후 선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아야, 태섭이 형이야. 기억하지? 아, 네. 안녕하세요. 선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섭은 그녀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이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좋은 아들로 키우셨네요. 고맙습니다.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섭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섭은 비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표정이 이상하더라. 준이 말이야. 혹시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겠어. 비나가 깜짝 놀라며 태섭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태섭은 유준의 목걸이와 모반, 그리고 출생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나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그리고 선아 씨의 반응도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유준이 그들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태섭과 비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본 유준의 모습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보름달 목걸이, 새벽 4시 25분이라는 각인, 그리고 왼쪽 손목의 모반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태섭은 이미 깨어있던 비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도 밤새 잠들지 못한 듯 부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못 잤지? 태섭이 비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잖아. 계속 뒤척이는 소리 다 들렸어. 비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혹시 정말 우리 준호일까? 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특히 그 목걸이는. 태섭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25년 전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직접 목에 걸어준 보름달 목걸이를 기억했습니다. 뒷면에 아들의 출생 시간을 새겨 넣었던 것도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주문 제작했던 그 목걸이 말이지? 맞아. 이 세상에 똑같은 게 또 있을 리 없어. 더군다나 출생 시간까지. 태섭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섭은 회사 업무를 제쳐두고 사설탐 정사를 찾아갔습니다. 25년 전에도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김 탐정이 태섭을 반겼습니다. 그는 태섭의 사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 혹시 우리 아들과 관련된 단서를 찾았을지도 모르겠어. 태섭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사해 봐야겠군요. 정유준이라는 젊은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특히 그의 양어머니인 이선아 씨에 대해서도요. 부탁합니다. 빨리 알아봐 주세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정동훈의 집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제 태섭을 만났을 때부터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동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준이 결혼식 치르느라 피곤해서 그래. 선아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아? 요즘 들어 자꾸 밤에 잠꼬대하고 깜짝깜짝 놀라더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선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까지. 안 돼, 안 돼. 선아가 잠꼬대를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옆에서 자던 동훈이 깨어났습니다. 여보, 또 악몽 꿔? 동훈이 아내를 깨웠습니다. 선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꿈이 너무 생생해서. 무슨 꿈인데 매일 밤 이러는 거야?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동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아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믿고 살아온 남편을 속여온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다음 날 태섭은 김 탐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 있어? 이선아 씨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25년 전에 대만에 다녀온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6개월간 대만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태섭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대만에? 왜? 표면적으로는 몸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선아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병원 기록을 보면 난임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유준이는 입양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시 대만에서는 불법 입양이 성행했었거든요. 태섭은 전화를 끊고 비나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비나가 서둘러 집에 돌아오자 태섭은 김탐정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그럼 정말 준이가 우리 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시기도 맞고 선아 씨의 행적도 의심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지? 동훈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텐데. 두 사람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오랜 친구를 배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추측만으로는 안 돼. 태섭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아 씨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혼자서. 며칠 후 태섭은 선아가 다니는 동네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탐정이 알아본 선아의 일상 경로였습니다. 선아가 카페에 들어오자 태섭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아 씨. 태섭 씨? 여기서 왜? 선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섭의 진지한 표정에 선아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 씨, 준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준이요? 준이가 무슨... 준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 말이에요. 보름달 모양의. 선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요? 혹시 그 목걸이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섭의 날카로운 시선이 선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기용품점에서. 선아의 대답이 횡설수설이었습니다. 태섭은 그녀의 손목에 찬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선아 씨, 그 팔찌도 예쁘네요. 아, 이것. 예전에. 선아가 황급히 손목을 가렸습니다. 선아 씨, 혹시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태섭의 직격탄에 선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갈 일이 있어서.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태섭이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들을요. 선아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 아이도 준이처럼 보름달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새벽 4시 25분이라는 시간이 새겨진. 안 돼요. 그만하세요. 선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아 씨,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선아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섭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선아는 2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섭과 비나는 다시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여보, 선아 씨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럼 정말 준이가 우리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더 조사해봐야 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진실을 알았을 때 일어날 파장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태섭과 비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섭은 유준의 결혼식을 주관했던 웨딩 플래너를 만나기 위해 시내의 한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선아와의 만남 이후 그는 더욱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섭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웨딩 플래너 박미영이 밝은 미소로 태섭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지난번 정유준 씨 결혼식 때 신랑 어머니 이선아 씨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선아 씨요? 사실 좀 특이한 분이셨어요. 미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이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계속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특히 하객 명단을 계속 확인하시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업계에서 소문이 있었거든요. 무슨 소문이요? 25년 전쯤에 선아 씨가 대만에서 대리모 출산을 했다는 소문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태섭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김 탐정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리모 출산이요? 네, 당시에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갖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시부모님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미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웨딩홀을 나온 태섭은 김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 더 자세한 조사 부탁해. 특히 25년 전 대만에서의 일들을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한 가지 더 조사해 볼 게 있는데요. 뭔가요? 당시 불법 입양을 주선하던 브로커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영호라는 인물인데 아직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섭은 아내 비나와 함께 25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날을 다시 생각해봐.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태섭이 비나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유모차가 한강공원에서 발견됐을 때 준호의 목걸이와 담요만 남아 있었잖아. 그런데 이상한 건 담요였어. 담요가 왜? 그 담요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씌워준 건 하늘색 담요였는데 발견된 건 분홍색이었거든. 태섭이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에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럼 누군가 담요를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아마도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새로운 실마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선아는 집에서 혼자 앉아 과거의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태섭을 만난 후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5년 전 대만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작은 분홍색 담요. 이걸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었을까? 선아가 담요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김영우가 건네준 생후 6개월 된 아기, 그리고 그 아기가 차고 있던 보름달 목걸이. 엄마, 뭐 하세요? 갑자기 유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며 상자를 재빨리 닫았습니다. 아, 준아. 언제 왔니? 방금 왔는데요.
뭘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유준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들 정리하는 거였어. 선아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주는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불안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버지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괜찮아, 준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혹시 제 결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아니죠? 유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아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25년 동안 친아들처럼 사랑해온 유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아니야, 준아.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걸 절대 잊지 않을게요. 유준의 말에 선아는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은 유준을 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5년 전 김영우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선아 씨, 걱정 마세요. 이 아기는 누구도 찾지 않을 거예요. 김영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시의 자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서류도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안 돼. 선아가 잠꼬대를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옆에서 자던 동훈이 깨어났습니다. 여보, 또 악몽이야? 동훈이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자꾸 이상한 꿈을.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렇게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건 정상이 아니야. 동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정말 괜찮아.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몽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25년 동안 감춰온 죄악감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오전, 태섭은 김 탐정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김영우를 찾았습니다. 정말? 어디 있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불법 브로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러 가. 태섭과 김 탐정은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우를 만나면 25년 전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텔에서 만난 김영우는 50대 후반의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섭이 25년 전의 사건에 대해 묻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런 일은 모르겠는데요. 김영우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김영우 씨,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어요. 25년 전에 이선아 씨와 거래한 것도요. 태섭의 날카로운 말에 김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선아 씨가 지금도 당신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도 모르시겠군요? 김 탐정이 증거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근 선아가 김영우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김영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편해질 거예요. 태섭의 진중한 목소리에 김영우는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김영우의 고백이 시작되려는 순간 태섭과 비나는 25년 만에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1999년 봄, 당시 28살이었던 선아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선아야,
우리 집안대를 이어갈 아들은 언제 낳을 거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3년이야, 3년. 이러다가 동훈이 나이만 먹겠어. 선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선아는 태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야. 혹시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빛에 선아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남편 동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 동훈이 아내의 풀죽은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미안해, 동훈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동훈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선아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도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선아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너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아닙니다, 어머님. 그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옆집 며느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 낳았는데.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에 선아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정말 이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아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숙이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언니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이가 없어서 매일 구박을 받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언니,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특별한 방법이요? 대만에 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의 말에 선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방법인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는 분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처를 드릴까요?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받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며칠 후 선아는 미숙이 소개해준 김영호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말쑥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신뢰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선아 씨, 미숙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이가 필요하시다고? 김영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 간단해요. 대만에 가시면 6개월 정도 지내시면서 몸조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건강한 아들을 안고 돌아오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선아 씨, 이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모든 서류도 완벽하게 만들어드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김영호의 말에 선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아는 결국 김영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999년 여름 선아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몸조리를 위해 대만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영호가 마련해준 대만의 한 펜션에서 지내며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김영호가 생후 6개월 정도 된 남자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선아 씨, 이 아이가 앞으로 당신의 아들이에요. 아기는 작고 예뻤습니다. 목에는 보름달 모양의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왼쪽 손목에는 작은 검은 점 같은 모반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제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김영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부모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 없어요. 이미 모든 흔적은 지워버렸으니까요. 선아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선아는 아기를 유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동훈과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선아야, 고생 많았어. 우리 유준이가 정말 예쁘구나. 동훈이 아들을 안고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집안 아들이야. 이렇게 잘생겼어. 시어머니도 손자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준을 보면 볼수록 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일지 궁금했고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김영호는 가끔씩 연락을 해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선아 씨, 이 비밀을 계속 지키려면 가끔 협조가 필요해요.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선아 씨, 비밀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동훈 씨도 충격받을 거고 유준이도. 김영호의 협박에 선아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계속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준은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선아는 진짜 친어머니처럼 유준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유준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선아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준아, 너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다가 나왔어. 새벽 4시 25분에 말이야. 선아는 김영호가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목걸이는요? 그건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선물해 준 거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준의 목걸이는 분명 다른 누군가가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김영호의 협박도 계속되었습니다. 유준은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거대한 죄악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결혼식 날 선아는 태섭을 만났습니다. 태섭의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들이 2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유준이의 진짜 아버지일까? 선아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태섭의 눈빛에서 뭔가 확신에 찬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아는 25년 전 김영호가 유준을 데려왔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분명히 그때 김영호는 완전히 흔적을 지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태섭이 정말 유준의 친아버지라면 그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아의 25년간의 비극적인 선택이 이제 거대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길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미나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유주는 아내가 매일 밤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맞아요.
제 시아버지가 한태섭이라니까요. 그 한태섭 맞아요. 미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준아, 누구랑 전화하는 거야? 유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야. 우리 결혼 소식 전해주는 거였어. 미나가 대충 둘러댔지만 유준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미나는 유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당신 친아버지 찾아뵈러 가지 않을래? 친아버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정동훈이야. 유준이 어리둥절해하자 미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사실 한태섭 씨가 당신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대. 내가 조사해봤어. 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유준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야. 결혼식 날 한태섭 씨가 당신 목걸이 보고 이상해하던 거 못 봤어? 그리고 당신 손목 모반도 유심히 보고 있었잖아. 미나의 말에 유준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날 한태섭이 자신의 목걸이와 손목을 유심히 보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자. 만약 정말 한태섭 씨가 당신 친아버지라면 미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연히 좋은 기회를 살려야지. 한태섭 씨가 얼마나 부자인데. 미나의 노골적인 말에 유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나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잘못됐어? 우리도 성공해야 하잖아.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 기회라고?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 유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족이든 뭐든 결국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당신도 지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서 왜 이런 기회를 마다해?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유준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유준을 부추겼고 유준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는 한태섭 씨께 직접 찾아가서 DNA 검사를 제안할 거야.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소동만 벌일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인하자는 거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소극적인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이런 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하지만 미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유준 몰래 한태섭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태섭 회장님. 저는 정유준의 아내 최미나입니다. 태섭은 갑작스런 방문에 놀랐지만 정중하게 맞았습니다. 아, 미나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저희 남편과 회장님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혹시 회장님께서 25년 전에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제 남편이 혹시 그 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태섭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나의 태도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느꼈습니다. 미나 씨,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준 씨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요? 네, 회장님도 아들을 찾으셨으니까 기쁘실 테고 저희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잖아요. 태섭은 미나의 말에서 노골적인 이익 추구를 느꼈습니다.
미나 씨, 이 문제는 단순히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예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태섭은 미나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나 씨,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유준 씨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게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미나는 아쉬워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유준에게 자신이 한태섭을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뭐, 너 혼자 회장님을 만나러 갔다고? 유준이 화를 냈습니다. 왜? 잘못한 거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인데. 미래? 너는 지금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돈도 중요하지. 현실을 봐, 유준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기 싫으면 혼자 나가. 유준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 돈만 밝히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좋아, 알겠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미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뭔데? 당신 진짜 아버지가 한태섭이라는 거 이미 확실해. 내가 조사해봤거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혈연이 얼마나 중요한데.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미나야.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당신이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줄 몰랐어.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랑 사는 게 답답해 죽겠어. 그럼 헤어져. 헤어지자고. 좋아. 격렬한 말다툼 끝에 유준이 화가 나서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미나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준아, 당신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유준은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채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유준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10개가 넘는 계단을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유준아! 유준아! 미나가 뒤늦게 쫓아나와서 계단 아래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유준은 의식을 잃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미나의 다급한 외침에 이웃들이 나왔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미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이 다치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유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유준을 보며 미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는 긴급한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준이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로 실려 들어왔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뭐예요? 응급실 간호사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정유준이에요. 26살이고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수간호사 최정자가 유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온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머리 외상이 심하네요. 우선 CT 촬영부터 해야겠어요. 정자가 의사에게 보고하면서 유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유준의 왼쪽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정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유준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검은 모반이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자는 25년 전을 기억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그 아기의 특징을 적은 카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손목의 모반, 그리고 혹시 목걸이 하고 있나요? 정자가 유준의 목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보름달 모양의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이 목걸이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정자가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새벽 4시 25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남편 출생 시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잠깐만요. 정자는 급히 간호사실로 가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기의 정보가 적힌 카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있었다. 정자가 낡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아기 한준호 생후 6개월. 출생일시 1999년 6월 15일 새벽 4시 25분. 특징 왼쪽 손목 모반, 보름달 목걸이 착용. 부모한테 섭, 유비나. 정자는 손이 떠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전 그 아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태섭과 비나는 급히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훈으로부터 유준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준이가 많이 다쳤을까? 비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동훈이가 의식은 있다고 했잖아. 태섭이 위로하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준이 자신의 친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섭과 비나는 응급실에서 동훈과 선아를 만났습니다. 동훈아, 준이 상태는 어때? 태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어. 머리를 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더라. 동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자가 들고 있던 카드를 보며 태섭과 비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태섭 씨와 유비나 씨이신가요? 정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희를 어떻게 아시죠? 태섭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여러분의 아들 준호를 돌봤던 간호사입니다. 정자의 말에 태섭과 비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는 유준이라는 젊은이가 혹시 여러분의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나가 떠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목의 모반, 목걸이, 출생 시각, 모든 게 일치합니다. 정자가 25년 전의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섭과 비나는 그 카드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의 흔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일까요? 비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DNA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정자의 말에 태섭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검사해 봅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그때 동훈과 선아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태섭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동훈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동훈아, 사실은 태섭이 25년 전의 이야기를 동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일, 그리고 최근에 유준에게서 발견한 여러 단서들을 말했습니다. 동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내 선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얘기야? 동훈이 선아에게 물었지만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아 씨,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태섭이 간절한 눈빛으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선아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 동훈이 아내의 이상한 반응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준이 병실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유준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준이 동훈과 선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아, 괜찮니? 많이 아프지? 동훈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한태섭 아저씨도 왜 오셨어요? 유준이 태섭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태섭은 유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일지도 모르는 이 젊은이를 보니 2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준아, 혹시 너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 태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너의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유주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대만에서 몸조리 하실 때 태어났다고 들었어요. 태섭과 비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차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준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준아,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태섭이 직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요? 왜요? 사실 너는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거든. 태섭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준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고 동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것은 선아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으며 25년간 감춰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아의 고백이 시작되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고백이 시작되자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5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낳지 않았어요. 선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선아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25년 전에 김영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법으로 준이를 입양했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섭과 비나는 서로를 바라봤고 유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정말 입양된 거예요? 유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선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동우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보, 25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동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매일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하시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남의 아이를 빼앗아 온 거잖아. 동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훈아,
일단 진정하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야. 한편 병원 밖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았어. 유준이 정말 한태섭의 아들이었다니까. 미나는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완전히 달라질 거야. 한태섭이 얼마나 부자인데. 그때 태섭이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씨, 병원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미나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미나 씨, 앉으세요. 태섭의 진지한 표정에 미나는 긴장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한 말씀들 기억하시죠? 네. 그게 어떻게? 미나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태섭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이죠? 미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나 씨, 저는 2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태섭의 말에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유준이는 제 친아들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동훈이 형이 25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기도 해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유준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태섭의 차가운 시선에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 씨, 이제 선택하세요. 진정으로 유준이를 사랑하고 가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때 유준이 병실에서 나와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야. 유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유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미나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뒤에 돈을 사랑한 거였어. 그런 게 아니야, 유준아. 처음에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처음에는?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네. 유준의 말에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태섭이 유준의 친아버지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본 태섭과 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비나가 유준을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유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유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친부모님도 계시고. 동훈이 유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아, 아빠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아버지, 너는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우리 어른들이야. 동훈의 말에 유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불법 입양을 주선했던 김영호가 자수를 했고 당시 서류를 위조했던 변호사도 함께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나의 행동들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태섭을 협박하려 했던 증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미나 씨, 동행해 주시죠. 경찰이 미나를 데려가려 하자 유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나와 이혼하겠습니다. 미나가 충격을 받았지만 유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유준아, 제발. 미나야,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뒤의 배경을 사랑했어. 며칠 후 유주는 두 가족과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두 분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유준이 동훈과 태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요. 선아와 비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유준으로 살고 싶어요. 25년간 이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태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준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저도 한태섭의 아들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물론이지. 이렇게 두 가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25년간 쌓인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고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아는 불법 입양에 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유준과 동훈의 탄원으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진짜니까요. 유준의 말에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미나와 유준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나는 사기 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유준과는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유준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미나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유준의 단호한 말에 미나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친부모인 태섭과 비나 그리고 25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동훈과 선아. 4명의 부모가 모두 유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준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태섭이 유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두 분 아버지와 두 분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유준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많은 아픔과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욕망과 배신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살아남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특별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준의 친부 확인 및 성씨 변경에 관한 재판이었습니다. 정유준 씨, 본인의 최종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유준에게 물었습니다. 유준은 법정에 서서 두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에는 친부모인 한태섭과 유빈아가, 다른 한쪽에는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정동훈과 이선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태섭 씨와 유빈아 씨의 친아들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유준의 분명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정유준으로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25년간 이 이름으로 살았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정동훈, 아버지와 이선아 어머니의 성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한태섭 씨의 아들로 인정되지만 성명은 정유준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이한 경우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판사가 태섭과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섭 씨,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준이의 뜻을 존중합니다.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정동훈 씨는 어떠신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준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동훈의 말에 법정 안의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법원은 정유준 씨가 한태섭 씨의 친아들임을 인정하되 성명은 정유준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두 가족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아, 정말 고생 많았어. 태섭이 유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유준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야. 4명의 부모가 모두 널 사랑하고 있어. 비나가 유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25년 동안 거짓말을 해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저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준의 말에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준아. 정말 고마워. 동훈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아, 아빠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자랑스러워. 식사를 마친 후 유주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난 태섭의 놀란 표정, 미나와의 갈등, 계단에서 떨어진 사고, 그리고 병원에서 밝혀진 진실까지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이야. 뒤에서 비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복잡하지? 비나가 유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2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았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유준의 말에 비나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준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선아 씨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 한편 다른 곳에서는 미나가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미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유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유주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회사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준아,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래?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텐데. 태섭이 다시 한번 제안했지만 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 뜻을 존중하마. 역시 내 아들답구나. 태섭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가족은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25년 전에 준호가 사라진 곳이야. 태섭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함께 올 수 있다니. 비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난 의미 있는 장소가 됐네요. 유준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자. 동훈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태섭, 유비나 정동훈, 이선아, 그리고 정유준. 5명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놔야겠어. 선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태섭이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구나. 유주는 목에 걸린 보름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두 가족을 이어준 운명의 고리였습니다. 준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태섭이 백미러로 유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뭐가 감사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요. 친부모님도 계시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유준의 말에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러 유준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성이었습니다. 준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구나. 동훈이 유준의 새로운 연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에요. 유준도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유준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주었습니다. 한태섭과 정동훈이 양쪽에서 유준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아버지. 유준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태섭과 동훈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다시 한번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유준의 새로운 아내도 함께하는 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됐네. 비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유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25년 전 한강공원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이별은 결국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이어진 기적적인 재회로 끝났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가족관계였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이루어냈습니다. 법원 판결문과 함께 벽에 걸린 가족사진은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증명하는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두 개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